이 세 가지 있을 때는 정말 오피스텔 그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Dream Tower. 정부에서도 폐지됐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를 부활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정책이 아마 다음 달, 다다음 달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소형주택 매입 임대사업자가 부활이 되면 소형주택, 특히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에 굉장히 큰 호재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양도세 중과 배제, 또 취등록세 완화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들이 바로 오피스텔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최근에 아파트의 대체제로서 투룸이나 쓰리룸 구조의 그런 아파트라고 하죠. 그런 오피스텔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짜기, 침체기에 들어섬으로 해서 아무 지역에 어떤 오피스텔에 투자할 것이 아니고요. 정말 서울권역에서도 공실이나 임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앞으로 개발 호재가 정말 빵빵 터져서 시세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역과 매물 중심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오피스텔 투자 전 꼭 봐야 될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먼저 보도자료를 좀 살펴볼 텐데요. 최근에 용산 국제업무단지 개발 이슈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이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거의 2조 가까운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투자가 돼서 서울역 전체가 싹 바뀌는 그런 매머드급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서울역이 지하화되면서 상부에는 컴팩트 시티가 조성된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서울역을 지하화하고 역 상부에 컴팩트 시티를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미 출발을 했죠.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 올 연말에 아마 인허가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내년 상반기에 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제2의 코엑스 면적의 상업 업무타운으로 개발될 예정이고 이렇게 지상으로는 복합단지로 바뀌고요. 지하로는 지하 도시 또 GTX라든지 각종 전철망들이 연결되는 지하 허브 도시를 만들고 또 상부에 있는 철도가 지중화되면서 앞으로 서울 역세권역이 도심권을 대표하는 강북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개발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올해 안에 등록 임대사업자 대도가 부활할 예정입니다. 특히 가장 큰 반사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이는 게 바로 주거용 오피스텔 시장인데요.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가 아파트를 제외하고 부활할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가격 안정화가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정책들이 나오면 또 언제든 또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안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시켜서 소형주택, 매입임대, 또 임대를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를 활용하시면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될 뿐만 아니고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되기 때문에 거의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만큼 큰 호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주택에만 미리 적용하기로 했고 이런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 정책의 호재를 얻을 수 있는 지역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인기는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분위기가 또 반전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피스텔 투자 전 꼭 봐야 될, 알아야 될 내용 딱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피스텔 또는 부동산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바로 입지입니다. 입지, 바로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이나 도심권역, 용산권역이라든지 핵심적인 지역에 그런 입지를 갖춰주고 있는 지역 중심으로 투자의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부동산 투자, 주거용 부동산 투자하셔서 가장 걱정되는 게 뭘까요? 바로 공실 걱정입니다. 공실 걱정이 전혀 필요 없고 높은 임대 수익, 월세 수익이나 최근에 월세 상승폭 굉장히 커지고 있죠. 또한 높은 전세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개별 상품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나 아니면 옵션이라든지 타입이라든지 커뮤니티 시설, 최근에 가장 또 그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는 곳이 좋은 입지에 좋은 브랜드의 가전제품과 완벽한 커뮤니티 시설, 즉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굉장히 큰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즉 상품 자체의 경쟁력이 얼마나 큰지를 꼭 보시고 투자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최근에 불황이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 내가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보면 어쩌나 걱정들이 많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그런 걱정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방법 뭘까요? 바로 대규모 개발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발 호재가 터져준다고 했을 때는 그 지역의 지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땅값이 올라간 만큼 건물을 올라가는 원가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 시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투자한 지역과 종목 또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특히 오피스텔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계약하기 전에 체크해야 할 포인트 3가지, 바로 최고의 입지, 정말 뛰어난 입지, 또 개발 호재. 두 번째로는 그 상품 자체, 저 하이엔드급, 예전처럼 커뮤니티가 없거나 단순한 원룸형 그런 오피스텔 투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상품의 경쟁력이 있는지를 꼭 보시고, 마지막으로 내가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는 개발 호재가 정말 빵빵하게 받쳐주는 지역인지를 꼭 보시고 투자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오피스텔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바로 입지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오피스텔 투자할 때 입지 중에서 공동 역세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공동 역세권역의 오피스텔 투자할 때 좋은지. 공동 역세권, 펜타 역세권입니다. 5개의 전철 역세권역이 지나다니는 그 마포권역을 대표하는 역세권이고요. 바로 위로 올라가시면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이 추진될 지역입니다. 용산권역, 그리고 또 도심권역. 그 아래로 내려가시면 바로 여의도권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직장이 있는 도심권역, 또 여의도권역, 강남권역이 있겠죠. 버스나 차로 5분 10분이면 도심권이나 여의도권역을 바로 이용할 수 있고요. 바로 또 아래쪽으로는 용산 국제업무단지가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점은 서울 역세권역의 GTX A 노선이 착공에 들어가서 앞으로 2, 3년 후에 개통이 될 예정인데요. GTX A 노선을 이용하시면 바로 강남구 삼성동까지도 7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강남권까지도 초역세권으로 바뀌는 지역에 근접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마포, 용산, 또 성동구 중에서도 마포권역에서도 오피스텔 투자할 때 가장 중심축이 되는 공동 역세권역의 입지는 정말 탁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권역의 직장 수요, 또 여의도권역의 직장 수요, 마포권역 자체적인 정말 풍부한 임차 수요를 받쳐줄 수 있는 지역이다. 두 번째, 오피스텔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상품 자체의 경쟁력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공실 걱정할 필요가 없고 안정도 높은 월세나 전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상품 경쟁력인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직장이 많아야겠죠. 직주 근접, 공동 역세권, 도심권, 여의도권역, 용산권, 또 GTX를 이용하시면 강남권도 한정거장이면 갈 수 있는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고요. 다중 역세권입니다. 5개의 전철 역세권, 5호선, 6호선, 경의선, 공항철도 등 다양한 전철 교통망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최신 트렌드가 원룸형은 이제 하향하는 추세고요. 투룸이나 쓰리룸, 신혼부부나 1, 2인 가구가 가장 선호하는 3베이 구조인지 또 투룸 이상인지 꼭 확인하시고 투자하시면 된다. 또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가전제품에 대한 브랜드 또는 옵션 자체에 대한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해외 수입 브랜드라든지 국내 브랜드에서도 하이클래스 프리미엄 가전이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런 가전들이 설치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다섯 번째로는 최근에 아파트나 오피스텔,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커뮤니티입니다. 즉, 뭐 헬스장이나 GX룸이나 골프 연습장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커뮤니티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전세가도 똑같은 평형대도 1, 2억 이상, 월세는 3, 40만 원의 차이 나고요. 매매가도 1억에서 2억, 또 향후에 가치 상승 또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여섯 번째로는 조망권을 빼놓을 수 없겠죠. 한강변이 보이는지, 공원이 보이는지, 또 마포권역 공동 역세권 일부 지역은 또 남산권역이나 효창공원 역세권에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남산권역의 뷰가 보이는지도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막힘이 없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이제 컨시어지라고 해서 다양한 부대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컨시어지들이 제공되는 그런 주거용 오피스텔의 가치는 그만큼 뭐 세입자분도 당연히 편리하게 이용하시겠지만 가치가 높게 형성된다. 그래서 직주근접이나 투룸이나 3베이 구조의 3룸인지 또 프리미엄 가전제품, 또 커뮤니티가 있는지, 또 막힘이 없고 한강이나 공원이나 산 위에 조망권이 가능한지, 또 컨시어지가 되는지를 꼭 살펴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투자를 했을 때 손해보면 어떠나, 손해를 보실 수 없는 상황은 대규모 개발 호재가 앞으로 터져주는 지역은 지가가 올라갑니다. 거기에 따른 투자 수요, 매매 수요, 임대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땅값이 올라가면 거기에 따른 차후에 또 나오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가격 또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발 호재를 보셔야 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공동역 주변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여의도 역세권역은 금융센터로서 지금 랜드마크 건물들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고요. 위쪽으로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과 GTX 노선, 또 아래쪽으로는 용산국제업무단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만리제길 같은 경우는 공동역에서 서울역에서 거리가 조금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현재는 앞으로 4, 5년 안에 신안산선 1단계 구간이 개통된과 동시에 2단계 구간이 개통되면 앞으로 초역세권으로 변모할 수 있는 그런 큰 개발 호재가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 딱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피스텔 투자 시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뭐죠? 바로 탁월한 입지와 자체 상품 경쟁력, 그리고 대규모 개발 호재가 있는지, 이 세 가지, 탁월한 입지, 뛰어난 상품 경쟁력, 주변에 큰 개발 호재가 있을 때는 정말 오피스텔 그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현재보다 우리가 투자할 때는 미래 가치가 더욱더 주목받고 좋아질 그런 지역을 투자하셔야 되는데요. 현재보다는 미래 가치가 더욱 커질 수 있는 지역은 마포권역에서도 공동 역세권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불황을 이길 수 있는 투자 지역, 종목을 찾아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금리도 올라가고 뭐 경기 상황도 좋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2, 3년 후에는 이런 금리도 안정화가 되고 어느 정도 시세가 안정됐을 때는 대규모 개발 호재가 터져주고요. 높고 안정적인 월세 수익 또는 높은 전세가, 또 자체적인 개발 호재가 받쳐주는 그런 지역, 굉장히 투자 가치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런 불황기에는 소액 투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뭐 5억, 10억 이렇게 투자가 많이 되는 그런 지역 종목보다는 정말 1억 전후 정도의 소액으로 접근하시면서 안정적으로 불황을 버틸 수 있고, 월세가 잘 나오면서 임대 수익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또 개발 호재에 따라서 자체적인 시세 또한 올라갈 수 있는 지역과 종목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투자 전략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